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상담과 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상담 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상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세속적인 상담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사람과 문제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상담은 성경 말씀 위에 서서 사람과 문제를 상대합니다. 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상담자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에겐 상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나 상담은 그냥 깜짝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했을 때에 Take these two pills and call me in the morning. 같이 이 두 성경 구절을 받고 내일 연락할게 혹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상담은 그리스도의 중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상대하며 죄로 인하여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이 그분에게도 선물이고요, 우리에게도 귀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모든 지혜, 이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담의 뿌리는 또 대화입니다. 대화법과 서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상담을 가지기 위한 것은 대화법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교사와 아이, 학생 관계, 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상담을 가지기 위해서 그 관계를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된 말씀으로부터 물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고 발전하며 관계가 되는 상담 관계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필요한 대화법은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먼저 아이를 알아야 됩니다. 상담자가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 대화의 효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의 차이점, 또 지성의 차이점, 또 배우는 방식의 차이점을 알므로 아이의 맞는 맞춤형을 대화로 변합니다. 이 차이점들을 알므로써 상담의 효과가 높아지며 또 바로 이 차이점이 자처럼 쓰여져 상담을 통한 문제들을 줄이게 됩니다. 어떠한 아이들의 생각은 사실을 근거합니다. 느낌보다 사실에 대해 이 아이와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간단하고 핵심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너무 길게 하면 못 참니다. 또 어느 상황에서 놀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상대하면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진실형입니다. 집중을 원한다시면 사실만 말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먼저 듣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듣는 차이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 listening and hearing,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인다. 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언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listening and hearing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듣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한 관심만 가지는 것입니다. hear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울인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에 감정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냥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다음 말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조용하세요. 더 듣고 있을수록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정보를 더 받게 됩니다. 상담자가 말하는 단어나 자세보다 대답이 그의 말하는 것을 반복하며 다시 말해주며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대화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최고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럼 사랑으로 말을 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전달하는 대화의 실용적인 법입니다. 양육하는 대화법입니다. 배워야 할 원칙과 윤리학을 대화로 하여금 양육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상담의 시간의 목적은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각하는 것과 마음을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양식을 통하여 자신감, 자존감이 개발이 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자라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하는 대화입니다. 이미 하나님 눈에는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자기 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I vs you, 나와 너의 차이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하여금 자기 가치를 알 수 있지만 전달하면서 너라는 말을 잘못 쓸 수가 있습니다. 너 뭐 했니? 할 때 너라는 말로 손가락질하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이 말은 대화를 막게 됩니다. 이러할 때엔 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럴 땐 아이들은 나 메시지에 반응이 더 낮습니다. 집중이 이제는 자기에게 떠났고 이제는 집중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너의 자리에 상대방의 이름을 놓고 성경을 적용하면서 대화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대화에 적용하기에 최고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삶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좋게 진실이 전달이 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다음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 다음 30일 동안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읽으시고 곧 있으면 이 대화에 대한 성경적인 진실들이 대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마다 필요한 구절을 뽑아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알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럼 대화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상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문제를 풀리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며 같이 해내는 것이 기회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또 승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하여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있는 질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대답이죠. 현재 한국 문화적인 질문 방식은 예의적인 질문이라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러면 아이는 안 할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렇게 해줘. 그렇지만 아이는 그렇게 듣고 행동으로 안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거 먹고 싶지 않아? 할 때에는 아이는 생각으로 나 먹기 싫어.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 그러나 아이는 접시를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은 저거 만지지 마. 이것은 명한 대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못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자존감을 이미 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것을 한번 반응을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못 따라가겠어? 받는 메시지는 못 따라간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철이야, 어떻게 너는 그 책을 일주일이 넘어 아직도 가지고 있냐? 오늘 돌려보내. 너무 무책임이야. 이것보다 철이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일주일 넘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또 빨리 와. 시간이 더 걸릴 것을 알고 있었잖아. 너 때문에 다 늦게 만들 거야. 빨리 잠바 가지고 와. 늦으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보다 곧 선생님이 오시는 상황에서 선생님 10분 안에 오신다 하고 짧게 말하시면 됩니다. 또 마당에 있는 자전거 빨리 치워버려. 몇 번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기억할 거야? 이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창고에 안에 있어야 한다. 강아지 전혀 신경 쓰고 안 있지? 너 밥 하루 안 주고 물 안 주면 좋겠어? 또 한 번 잊어버리면 다른 집으로 보낼 거야. 보다 강아지한테 물하고 밥을 줘야 하지. 기억하기 좋게 한번 방법을 생각해보자. 또 좋은 시간 다 보냈잖아. 운다고 소용없어. 울면 다음에 또 못 놀게 할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지금 들어와. 보다 잘 놀았지?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야.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아이는 알아서 응답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리는 또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시작하지 마시고, 만약 이야기해야 되는 건 있는데 아니면 너하고 이야기할 것 있어 하면은 이 대화가 필요할 때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두려움이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황한 순간에서는 차분할 때까지 잠깐 쉬시고 화가 난 상태로 말을 할 때엔 모든 대화가 침침하게 됩니다. 또 침도 뱉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들아,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 좀 더 하자.
아빠, 늦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못한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한다고 말했잖아요. 알아. 그렇게 말해서 고마워. 그리고 왜 그랬는지 더 알고 싶다. 이번이 3번째였잖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아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만약 늦어질 것 같으면 좋은 방법들을 한번 풀려보자. 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눈이 막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당신이 말한 것은 틀렸고 내 말이 더 옳다. 빨리 들어봐 라는 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를 그리고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바꾸는 것이 바로 그의 관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한 뒤로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도 더 구체적인 말을 나오도록 인도하세요. 마음이 안 듣는다고 말하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어떻게 됐는지. 뭐가 귀찮게 했어? 그때 어느 생각들이 들게 됐어? 또 이렇게 말해줘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느낌, 느꼈다, 배웠다. Feel, felt, found method입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알았다. 나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다. 느낌, 느꼈다, 배웠다. 또 그렇게 돼서 힘든 모습이 보였다. 또 얼굴 표정이 참 아파 보였다. 아픈 것을 없앴으면 하는데 라고 연결을 하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해결 방식이 그의 생각으로 나타나면 더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안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도 인정을 해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구별하도록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을 동의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한 방법일수록 잘 따라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는 적어 놓으시고 서로 사인하시고 다음에 롱텀으로 더 좋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 의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변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상담을 대화 방식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잘 되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clarity, consistency와 communication입니다. 요구할 것을 간단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clear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의 변화보다 행동의 변화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늦게 오지 마 보다 저녁밥 6시다. 5시 45분까지 와서 같이 도와줘. 숙제 빨리 끝내 보다 8시까지 숙제 다 끝내.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이 가변적인 것으로 빠지면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새로운 벽이 세워집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아무 때라고 또 변할 수가 있고 지금은 또 숙제 끝낼 때까지 안 돼 라고 변할 수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안 돼가 혹시나 또 아니면 알았어 라고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 풀리는 시간과 상담 시간의 선택적인 옵션, 이 옵션을 줌으로써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명한 것의 대답이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잠깐만요 라고 지속적인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눈맞춤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명한 것을 반복으로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요구한 것을 반복을 들어보세요. 아이와 청소년이 이렇게 응답할 때 그 요구에 대한 반응을 잘 따라오게 됩니다. 대화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쟁론하는 투덜대하고 마음 바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고 것을 배우고 인생의 패턴이 생깁니다. 역기능적인 대화 방법은 가지고 살게 되고 상담할 때마다 결과가 없습니다. 거래를 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복이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친구 집에 가기 전에 방을 치우겠다고 약속한 아이와 엄마의 사건입니다. 엄마, 친구 집에 지금 갈게요. 잠깐! 아까 가기 전에 방 치우고 간다고 약속했지? 엄마, 지금 가야 돼. 지금 치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수 있지. 다 치우고 마음 편하게 가. 엄마,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뭘 보여주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그럴 수 있지. 다 치우고 마음 편하게 가. 왜 이따가 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은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일하는데 말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다 치우고 마음 편하게 가. 대답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엄마는 그 전에 정해놓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힙니다. 그러면 사춘기나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사춘기는 힘들어요. 또 이 내용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일찍 잡음으로써 더 좋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시면은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애물과 대답도 있습니다. Why don't they tell me anything?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 이 청소년 때는 대화가 줄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사춘기 때는 말하는 아이는 우리의 110%를 집중을 요구를 합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의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Why do they make me angry? 왜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지? 놀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청소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반응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반응하는 방식을 알고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이럴 때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한다면 안 돼 하지만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yes 가능성도 있지. 무엇을 원하니? 또 그럼 what if they don't talk to me? 나하고 말을 왜 안 하고 있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이나 말했던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사춘기 때에는 당황한 생각, 또 문제, 이 사건들이 말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느낌들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셧다운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몸 안에 호르몬의 화학적인 변화가 압도한 생각이 치솟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 문제 가지고 있다. 누구에겐 말할 수 없어. 날 이상한다고 생각할 거야. 나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답할 수 있는 지침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신문하지 마십시오. 다시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화, 이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식당이나 또 빵집, 커피집 가서 한번
그 자리에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마십시오. 결국은 멀리하게 미룹니다. 인내하시고 말한 준비 되었을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몇 분이나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가 이것을 꼭 알면 됩니다. 이것을 말했으면 더 말했으면 좋겠다. 자기 전에 이따가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상담, 아주 커다란 대체론입니다. 상담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명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또 우리 문제들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 풀리면 또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문제로 하여금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합니다. 그의 아들께서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도 세우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